미치 매코넬이 선거 부정은 있기는 있는데 드물게 나타나는 일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위협은 아니다라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은 MSNBC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에 뒤이은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MSNBC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Most important issues for Americans.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게 뭐냐? Threat to democracy.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21%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1등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Cost of living 16%, Jobs and Economy가 14%, 일자리 경제, 그다음에 생활비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훨씬 더 큰 문제다라고 지금 미국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보도하는 MSNBC 앵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좌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변화를 자기네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좌파 언론에서 이런 MSNBC는 완전 좌파 언론이니까 이런 좌파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냐 하면은요. Threat to democracy라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Threat to democracy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 압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청년법을 만들어서 조지아주, 플로리다주, 뭐 엘라바마, 텍사스 이런 여러 주에서 만든 선거 청년법 있지 않습니까? 보로 아이디를 포토 아이디로 해야 된다. 보로 아이디 써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예외 인정 되도록이면 안 해주겠다. 부재자 투표 예외 인정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집에서 부재자 투표하려고 그러지 말고 현장 투표 더 많이 해라. 조기 투표하니까 조기 투표 기간 충분히 해줄 테니까 차라리 조기 투표를 나와서 해라. 현장에 나와서 하라는 거죠. 우편 투표 되도록이면 안 하게 하려고 그러고 벨럿 박스도 가능하면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안전한 선거를 치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을 급진 좌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거 압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투표할 사람들을 수를 줄인다는 거죠. 투표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데 투표하지 못하게 자꾸 올가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압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나 자유롭게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선거 압박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단어가 좌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쓰입니다. 또 한 가지, 로 vs 웨이드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로 vs 웨이드 판례가 나온 이후에 낙태가 연방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낙태에 대한 이슈는 각 주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라라고 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낙태의 합법화 문제 혹은 불법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성의 신체에 대한 여성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것도 자유의 침해다.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좌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성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LGBTQ에 대한 것도 결국은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로서 평등하게 여성으로, 본인이 여성이면 여성으로, 남성이라고 하면 남성으로 대접받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평등한 게 전혀 아닌데 어떻게 덜렁덜렁하고 나오면서 호르몬 주사 좀 맞았다고 여자라고 나오는 게 어떻게 그게 평등한 거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뼈가 다른데, 뼛속이 다른데 뼛속 깊이 다른 그를 왜 우리는 그녀라고 불러야 하느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은 그걸 평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평등권을 침해당한다.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MBC 뉴스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좌파들이 깨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비의 문제, 일자리 문제보다 현실적인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좌파들이 깨어나고 있다.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미치 매코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정선거 그거는 별거 아니었었다. 있기는 있는데 선거 때마다 조금씩 다 어차피 조금씩 일어났던 일 아니냐.
그것이 민주주의의 위협은 아니다. 미친 하라방이 헛소리를 해도 이런 식으로 헛소리하면 안 되죠. 어쨌든 계속 헛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것이 여론조사의 MBC 방송에 따르면은 맥코넬 의원은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노력, 2020년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죠. 이 노력이 무참히 좌절됐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슨 얘기냐면 맥코넬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2020년 선거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다. 2020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그 결과를 정상적인 거로 바꾸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훼손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걸 정말 인정을 하는 거면 결과 바꿔야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민주주의는 훼손당한 겁니다. 위협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위협당한 게 아니죠. 없었으니까. 부정선거가 없었으니까. 지금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처럼 라펜스버거의 주장처럼 결국은 부정선거가 있기는 있는데 랜드슬라이드, 산사태처럼 확 엄청난 정도의 결과를 바꿀 만한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펜실베니아에서도 나오고 있고 위스콘신에서도 나오고 있고 조지아에서도 나오고 있고 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연방 상원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도 아예 공개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마가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마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실 이 부분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정선거 이슈를 하나의 동력으로 계속 끌고 왔었는데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동력으로 끌고 왔었는데 그런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 부정선거 이슈를 트럼프 진영을 강화시키는 동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점점점 힘들어져가는 그런 현실을 저희가 보고 있다. 급기야는 지금 연방 상원 우두머리가 나와서 이런 말까지 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부정선거 얘기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차피 공화당은 뭉쳐야 됩니다. 보수 대단합이라는 것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제 2달 남짓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9월 달부터 본격적인 이제 여론전, 홍보전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텐데요. 공화당이 뭉치지 못하면 지난 2020년 선거에서처럼 예상을 뒤엎는 희한한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바이든이 나라를 망가뜨려 놔도 자체적으로 분열되어져 있는 내홍을 겪고 있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기기는 힘든 겁니다. 내용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합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부정선거 동력을 우리가 좀 살짝 뒤로 미룬다고 하면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 보수 세력이 뭉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이미 다 띵크탱크들이 연구 많이 해놨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슬슬 그러한 이야기들이 논의돼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